안녕하세요. 강사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겨울 프로젝트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아시다시피 저번 8월 15일 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서 했던 프로젝트였죠. 일단 얀스 윈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 기간은 이제 4주 정도로 또 예상하고요. 그리고 예상은 이런 1월 3일 금요일로 예상하는 건데 확정은 아직 짓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쪽이랑 관련돼 가지고 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스케줄, 방학 스케줄을 좀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행 장소 같은 경우는 저번이랑 동일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이랑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지속 가능 문화센터 전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시행 일정은 저번에는 이 6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개인 사정이랑 이제 학생들 시행사 관련돼 가지고 5시로 조율이 됐고요. 그리고 참가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테이블을 보시겠지만은 최대는 한 18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외 다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친구나 아니면은 뭐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연관이 깊으신 지인분들까지 한번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이제 새로운 도전에서 또 새로운 학생들은 어떻게 제가 가르쳐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참가 방식은 학생을 통해서나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참가비는 이번에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가 횟수 같은 경우는 뭐 4주 동안에 참가 횟수랑 상관없이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각자 점심값은 저번과 동일하게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정 내에서 2인이 신청 시, 뭐 학생이 2명이 올 경우에는 10만 원 할인돼 가지고 뭐 50만 원이 되겠죠. 여름방학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겨울방학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4주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했었지만 보람이 컸기 때문에 잘 완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이상이 제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했을 때 겨울방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그때 8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됐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지켜주는 학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2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미디어 관리랑 여러 가지랑 관련돼서 학생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직 학생들이 좀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기간을 사용해 가지고 좀 수정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방학 때 모든 부모님께서 걱정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계획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짜준 계획을 학생들이 지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이 단순한 쾌락에 빠져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낼까봐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랑, 네 번째가 이제 제가 그 이때까지의 공백 동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좀 더 현명한 방법들의 그런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도움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겨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동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요즘 시대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소통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가 대단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고, 그리고 학생들이 십수년 동안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과한 자극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벌 위주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 부담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이제 좀 세뇌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과도한 선행, 그래서 이제 두뇌 발달에 맞지 않아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동기가 없고, 그 상태에서 또 학습은 강요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은 또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뭐 이 흥미가 떨어지고 진로도 문제가 되고 고민,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험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은 요즘은 공부를 제외하고서는 일상에서 공부를 제외하고 할 게 없거든요. 집에만 있고 학교만 가고 과외만 학원만 다니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여행을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뭐 소통, 관계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 뭔가 깊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좀 알면 사실 제가 겨울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나오겠죠. 여름방학 프로젝트 이후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두 번째는 미디어 관리 인증. 이건 뭐 16주차죠.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되는 학생들도 있겠고, 뭐 타인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이해력이나 관찰력,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적으로도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자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표현력, 판단력, 주체성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학생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컸다라고 해서 부모들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것들을 이때까지 부모의 말을 잘 따랐던 아이들이 갑자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사춘기다, 중2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치부하신 경향이 있지만 분명한 건 자기 표현력이라는 거죠. 아직은 아이들 뭐 행동까지는 어렵지만은 행동도 이제 준비하겠지만 그 생각적으로 부모랑의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환경이 주어지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환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점과 변화 왜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세상에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이들의 무의식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역량이 자라는 것을 즉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아니면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암묵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기에만 발달할 수 있고 그런 암묵지를 통해서 20살에 나가서 대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여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겨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로서 사실 제가 제일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이고 제가 제일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니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제 사전에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12월 달에 거쳐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게 제가 7월 22일 날 처음에 이제 상체 팔굽혀펴기랑 하체 런지랑 이렇게 해서 기상수면부터 해가지고 미디어 시간부터 여러 가지를 공부했던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까지 해서 제가 최종 목표로 1500개의 팔굽혀펴기랑 1000개의 런지랑 그리고 PT 650개로 마무리 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주 12월 9일 날 제가 매일 기록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푸시업을 지금 11,420개 그리고 런지를 7,450개 그리고 아파트를 제가 13층에 사는데 13층을 지금 171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를 돌고 있어요. 저기 아파트를 도는 거를 요 근래 다시 시작해서 이제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28바퀴 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측정하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느끼는 거를 의식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일정들을 제가 시간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좌우명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낮잠 휴식, 그리고 집중해서 제가 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거를 확인하고 그날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공부들. 그래서 여기는 수면 습관 PPT 만들기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작은 습관, 이런 힘 같은 책 같은 거 읽기, 그리고 복습하기,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 하루 몰입한 거, 그리고 느낀 점, 감사하기, 칭찬하기,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매일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가 뭔가 성취감도 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겨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 프로젝트랑 이제 겨울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의 비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름 학습 프로젝트에서 제가 진행했던 거는 취침 수면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제 확인이랑 개별 인증하고 운동, 푸시업, 런지, PT 이거는 학생들이 꾸준히 하는 거라서 기록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조금 자기들만의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됐었고 낮잠도 한 3주차 됐더니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잤던 거.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테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영상을 보고서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즉 인문학 강의랑 유사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그리고 학습 시간을 제공해서 각 주차별로 뭐 좋아하는 것부터 해서 해야 될 일, 뭐 싫어할 일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자아랑 관련돼서는 일기 작성하고 상황판 제작을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좀 더 성장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학년이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참가했던 거다 보니까 전 학년에 대해서 소통이나 공감이고 막 점심 식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경제적 관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속감과 거기서 성취감을 같이 느꼈다라는 피드백이 참 많았습니다. 겨울방학 프로젝트입니다. 겨울방학 프로젝트는 이제 여름방학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에서 많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침에 대해서도 뭔가 계획적으로 이제 우선과제라고 체크해 놓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선과제로 다룰 내용인 거고, 취침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인증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설정하고 수정해 가지고 취침을 고정적으로 그리고 기상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인 수준을 파악하고 점진적 상승하고 이것을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리고 명상도 아이들이 이제 공부랑 연결시키고 운동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게임 위주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랑 활동이랑 자기 스스로의 자아랑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이런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인문학 강의라고 했었으면은 조금 더 아이들에게 그 시기 때 고민하면 좋을 만한 거 있잖아요. 뭔가 남의 아픔이나 감사함이나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들, 즉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같았으면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냥 말로만 표현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 가지 집중이나 이제 학습적으로 몰입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도 무조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유지 향상.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일상이랑 적용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체성과 책임감을 똑같이 하고,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일기랑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아 탐색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학생들에서 끝냈던 것들을 부모님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역시 불편하시면은 뭐 이게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겠고,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랑 소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좀 지원할 이제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습관을 바꾼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습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반적인 습관이 다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지켜보면서 아 나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얀 윈터 프로젝트에서 자기 이해, 수면 관리, 운동 관리, 미디어 관리, 그 다음에 미디어 관리도 이제 습관에서 인증해서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전전두엽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 예측,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상을 좀 재밌는 게임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챙김이란 프로젝트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습도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력 향상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학습법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공을 하고, 습관에 대해서는 나쁜 습관을 먼저 수정해야 돼서 0점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이제 커리큘럼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인성 관리 그리고 진로 관계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일단 얀의
겨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한 10시간 이상을 소모됐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고 있고 향상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이 편안하길 바라는 그런 일념 하나뿐입니다. 감사합니다.